구운 고기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직화로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그을음이나 마이야르 반응으로 나타나는 갈변 현상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곤 하죠. 이런 우려는 고온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 생성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동물 실험에서 암 발병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뉴스나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의 불안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당독소라는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고온에서 조리된 고기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고기를 구워 먹지 말고 이제는 찜이나 수육으로만 먹어야 할까요? 캔베리 박사는 구운 고기에 대한 오해와 과장된 공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암 발병 위험이 커질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주류 언론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스테이크를 그릴에 올리기 전에 이 주제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또 하나의 낭설인지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기를 직화로 굽거나 그릴에 채소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중요한 내용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뜨거운 불 위에서 고기를 구울 때 그을음이 생기면 그 고기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합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동물 실험에서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란 원래 위험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좋아하죠.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이런 식의 뉴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뉴스는 클릭 수를 늘리지도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겁을 주고 걱정하게 만드는 뉴스들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네. 이제부터 조심해야겠군.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요즘 뉴스의 제작 방식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 매체들이 이 주제를 다루면서도 실제 과학적 검증 없이 단순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런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편집자들 중에 실제로 연구 논문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말에 뒷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팔레오, 키토제닉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조차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라면 구운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방송과 미디어에서 주목받기 좋은 주제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이른바 쇼닥터들이 등장해 우리가 늘 먹어오던 특정 음식이나 성분이 마치 내일 당장 우리를 죽게 만들 것처럼 과도하게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모든 걸 해결할 만병통치약 같은 물질을 소개하죠. 몇 가지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 나열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연구들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런 방식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공포를 조장할 만큼 충분히 자극적이고 기업들이 상품을 홍보하기에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그 쇼닥터가 해당 건강식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합니다. 좀 씁쓸한 현실이죠.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방송과 기업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의 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의사가 방송에서 좋다고 추천하는 건강식품 한 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불러옵니다. 특정 성분이나 수치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국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 직화로 구운 고기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캔베리 박사가 앞에서 이런 물질들을 언급했지만 이를 두고 암을 유발한다거나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당독소도 이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캔베리 박사의 해설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운 고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막 이빨이 자라기 시작한 어린 아기들에게도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위험성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상식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단계까지만 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류는 100만 년 이상 고온의 불 위에서 고기를 조리해 왔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100만 년 동안 해오던 이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만약 우리가 100만 년 동안 암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왔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번성했고 현재는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암을 유발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불 위에서 고기를 구워왔습니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진화적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뇌를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만 년 전에는 찌거나 삶는 조리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대기에 고기를 꽂아 불 위에서 직접 익혔을 뿐이죠. 여러분도 캠핑이나 바베큐를 하면서 직접 고기를 구워본 경험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실 겁니다. 직화로 고기를 구울 때 고기를 태우지 않고 익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류가 오랜 시간 해왔던 조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과학적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에 큰 따옴표를 붙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randomized control trials, 즉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그릴에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아크릴아마이드가 인간의 암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꽤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연구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딘가에 그런 연구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개도요. 만약 그런 연구가 있다면 바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즉시 이 영상의 내용을 처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존재합니다. 이 연구들에서는 그릴에서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3가지 물질이 특정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실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쥐라는 점입니다. 쥐는 자연 상태에서 평생 구운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진화적 역사에서도 구운 고기를 섭취한 적이 전혀 없죠. 예를 들어 토끼에게 구운 고기를 먹이고 암이 발생했으니 고기가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쥐는 원래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그들의 생리적 특성과 인간의 생리적 특성은 다릅니다. 둘째, 실험에서 사용된 물질의 양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쥐에게 투여된 발암물질의 양은 우리가 주말 바베큐 파티에서 섭취하는 양보다 수천 배나 많았습니다. 만약 한 번에 1000개의 햄버거를 먹는다면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500개의 구운 스테이크를 한 번에 먹는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어리석은 이유는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결코 섭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강제로 주입하고는 이것 봐, 증명됐지? 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캠베리 박사가 언급한 물질들이 아무런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험에서 사용된 용량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평소 섭취량의 수천 배를 단독으로 섭취하면 유해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은 또 하나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고기에서 발견되는 N글리콜릴 유라민산이라는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인간이 평소에 섭취하는 양보다 100배나 많은 용량을 쥐에게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이런 양을 섭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근은 독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그 물질들의 유해성에 대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발견은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극단적으로 해석될 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약 100만 년 전부터 불에 고기를 익혀 먹으며 진화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뇌 용량이 커지고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식이 암을 유발한다며 부정되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모든 음식에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이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성이 제로인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량과 맥락입니다. 연구자들 역시 이 실험이 현실의 인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실험은 어디까지나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를 보여줄 뿐 복잡한 인간의 식생활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연구 제목이나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부른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봅시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Prospective Epidemiological Studies, 즉 전향적 역학 연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 방식은 매우 부정확하며 어떤 인과관계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구는 단지 근거의 수준이 높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연구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이런 연구들 자체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연관성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 위험도는 극히 미미하며 인과관계 역시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런 연구들은 악명 높은 식품 빈도 설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갈비를 몇 번 드셨습니까?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저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운 고기는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뉴스 기사에서 수많은 연구가 구운 고기가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 100개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연구들이 인과관계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아주 미미한 수준의 연관성만 보여줬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0개의 연구가 존재한다고 해도 연구들이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면 그것이 과학적 사실을 증명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고기 섭취, 특히 구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려나 봅니다. 인간이 100만 년 동안 해왔던 일을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구들이 과학적으로 엄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운 고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화합물들이 실은 다른 음식에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튀긴 채소나 구운 채소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훨씬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코아 가루에는 그릴에서 구운 스테이크보다 더 많은 양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크래커, 특히 그레이엄 크래커에는 그릴에서 바삭하게 익힌 햄버거 패티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장류는 섭취한 음식을 해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CYP3A4 경로라고 불리는 강력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우리가 섭취하는 다양한 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CYP3A4 경로가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류가 지난 100만 년 동안 구운 고기를 섭취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을 해독할 수 있도록 진화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운 고기를 중요한 식량원으로 활용해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우리는 이를 통해 강한 해독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번에 1000개의 구운 햄버거 패티를 먹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가진 CYP3A4에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본 스테이크 가장자리가 살짝 탔다고 해서 건강이 망가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 니샤 솔라스 베리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바로 구이용 수치나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100만 년 전에는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베큐를 할 때 구이용 수치나 액체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들이 완전히 연소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숯이 충분히 타서 뜨거운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100만 년 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이 이제 막 타오르고 탄화수소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굽는다면 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실제로 발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This is Dr. Barry. I'll see you next time. 그렇다면 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캠베리 박사가 언급했듯이 직화 조리 시 사용되는 연료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형탄이나 연탄은 일반 숯보다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천연숯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는 환기도 필수입니다. 팬은 소화기관에 비해 유해물질을 방어하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에 취약하며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잘 조절해서 연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팬의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팬의 코팅이 벗겨져서 본체가 보일 정도라면 조리 시 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팬은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무쇠팬이나 스텐팬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하고 잘 관리한다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고기를 후라이팬에 굽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고기를 센 불에 바짝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이 조리 방식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키토 식단을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기를 직화나 고온에 굽는 방식에 대한 위험성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리법이나 식재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리 방식에 대한 우려보다는 식단의 다양성을 위해 새로운 종류의 고기도 구입해서 먹어보고 압력솥을 이용해 조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단조로워지기 쉬운 키토 식단에 재미를 더하고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아마 당독소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것 같은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스포하자면 저는 음식의 당독소도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